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퇴직연금 왜 여전히 집으로만 가나? 80% 이상 부동산 직행.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이유 1위는 주택 구입 52.7%이며 주거 임차 27.5%까지 합치면 80% 이상이 주거 관련 이유입니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5.2%로 금융자산의 3배를 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는 81.2%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 2.86%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최근 1년 6%이 높아 많은 가입자가 부동산 몰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해외는 세금과 벌금을 통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억제하지만 한국은 제도적 제약이 약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퇴직연금이 원래 노후 생활비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왜 분당 집값은 오르나? 재건축 2라운드의 힘. 분당 재건축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 가까이 오르며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7월 분당 아파트 거래량은 155건으로 5월 512건 대비 급감했습니다.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일부 단지는 이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차 재건축 구역, 순회, 정자동 등은 정비계획을 마련 중이고 고공공기여율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대형 평형 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순회동 양지마을 1단지 전용 133평방미터가 2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결국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가격을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기대 심리 장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포스코 ENC 공사 중단, 협력사와 계약자, 일감 절벽 위기. 포스코 ENC가 중대재해 관련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받으면서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 모두 긴장 상태입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7위인 포스코 ENC는 협력업체만 약 2,100곳, 전국 103개 현장을 운영 중이어서 영향 범위가 전국적입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 분양 일정 지연, 비용 부담 증가, 시공사 교체 가능성 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 ENC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더샵, 오테르 등 브랜드 가치 하락과 재산 가치 감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건설사 문제가 아니라 전국 아파트 공급 일정과 협력사 생존에 직결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짓는 집, 모듈러 주택. 정부, 규제 풀고 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공기 단축,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장점이 있는 모듈러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공공 발주 물량을 늘려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2020년 574억 원, 2023년 8,055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2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건설 현장은 대부분 시공 중심이라 발주 물량 부족과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규제 완화와 발주 확대가 병행되면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건설 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주거 인프라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빨리,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땅 1원동 828 가구 재건축 시동. 강남구 1원동 가람아파트 1993년 준공 496가구 가 지상 25에서 27층 828 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이 중 임대주택 77가구가 포함됩니다.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이지만 중, 고층 75m 높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상향 추진됩니다. 최근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기존 용적률 109%인 가람아파트는 사업성 상승이 기대됩니다. 추정 비례율은 106.69%이며 전용 84평방미터 기준 재건축 후 시세는 약 3억 6,544만 원 상승이 예상됩니다. 인근 한솔마을 상록수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일원동 일대 저층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 핫스팟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건축은 강남권 내드문 저층 노후 단지를 대규모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시세 및 주거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된 이태원 청화아파트, 한강과 남산에 있는 679 가구 랜드마크로 변신.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12동 578 가구 규모 단지가 최고 21층 679 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위치는 한남 2구역 인근으로 한강과 남산을 연결하는 경관특화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용산구는 재건축을 한남재정비 독진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수송부지 개발 등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 경관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 수렴 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경관계획 통합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사업은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심 속 조망권과 경관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사로 집 짓는다더니 발표만 요란, 착공은 제자리. 정부는 노후 청사, 폐교, 공공부지를 활용해 생활 SOC 복합개발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내년 착공 예정인 곳이 방이동 청사 한 곳뿐입니다.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은 올해 목표 6만 호, 중 1만 호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당초 발표된 10개 선도사업, 서울 방이동, 당산, 부천, 의정부, 군포, 안양, 수원 등은 대부분 행정 절차가 지연돼 실질적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년, 신혼부부 등 2천 가구 이상 공급과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생활 SOC 공급 활성화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협의, 용적률 완화, 임차료 문제 등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발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공급 착시 문제를 보여주며 실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력이 절실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남권 랜드마크 잠실 아시아선수촌 38년 만에 3,400가구 대단지로 변신.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52% 용적률을 340%까지 높여 3,4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 진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4차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소유자 부담 최소화를 추진하며 송파구청과 신통기획 절차를 통해 속도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기존 단지는 1986년 준공, 18개 동 1,356가구 규모이며 전용 99에서 178평방미터의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룹니다. 인근 잠실주공 5단지, 잠실 한강변 개발 계획과 연계되고 MIC 복합개발 사업 등 주변 개발 호재로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결국 이번 재건축은 잠실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강남권 주거 지도를 재편할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압구정 재건축 발목 잡나? 5구역 서도 건설사 소유 토지 발견.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조합이 한양 명의로 남아있는 아파트 대지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같은 문제는 최근 압구정 3구역에서도 확인돼 재건축 사업 속도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1978년 준공된 한양 1, 2차 아파트 15개 동 1232가구로 한양이 시공했고 현재 BS 한양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1970년대 개발 당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 과정에서 누락된 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압구정 5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을 두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인근 2구역 현대건설 재건축 사업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오래된 등기, 소유권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독, 좋아요